안녕하세요.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능 국어 수업 두 번째 주제죠. 낯선 시 해석하는 원리, 정서 중심의 낯선 시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 중심의 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작품이 나왔을 때 그 작품에 아는 작품이든 모르는 작품이든 확인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제목과 작가를 꼭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는 내가 만약에 작품을 읽기 전에 작품의 제목과 작가를 확인한 다음에 본인이 아는 어떤 친숙한 시가 나올 수 있고요. 또는 본인이 처음 보는 어떤 낯선 시가 나오는데 또 작가는 친숙한 시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어떤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육사의 광야를 우리가 만났을 때 4연인가요? 4연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이때 지금 눈 내리고의 눈을 바로 일제강점기의 어떤 시련과 고난의 어떤 그런 시절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육사라고 하는 분의 전기적 삶, 이분이 일제강점기를 살아가셨던 저항신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배경 지식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그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이제 시적 화자와 중심 대상, 청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자 같은 경우에 그냥 작품 안에 화자가 있는지 없는지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뭐를 해야 되냐면 화자의 어떤 지위나 직업, 뭐 성별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되는 시어가 있다면 그것을 또 민감하고 예민하게 이렇게 또 기억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중심 대상입니다. 중심 대상은 시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소재들을 다 중심 대상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는데 청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청자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가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주는 존재가 청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정서 중심의 시에서 당연히 정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정서를 파악하는 어떤 방법을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이 두 번째 상황을 통한 정서 파악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그 정서어나 정서 심리와 관련된 어떤 어휘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 이런 어떤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슬픔이 바로 정서어나 정서 관련어가 됩니다. 이 시가 시적 화자가 자신의 어떤 심리 상태를 말하는 어떤 작품이라면 그 시적 화자의 정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때로는 시적 화자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적 대상, 또 다른 인물의 어떤 심리 상태나 상황을 또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정서어나 정서 관련어가 또 나온다면 그것은 그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인물의 심리 상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즉 이것을 말하는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감추고 은유하고 상징하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툭 던진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어떤 정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상황을 통한 정서를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보편성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감정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맞이하거나 보았을 때 사람들은 비슷비슷한 어떤 감정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문제나 보기 또는 선택지를 활용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황 파악을 통해서 정서를 파악한다. 요거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상황과 정서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의 특정한 정서인 거죠. 이것은 시어의 관념적 이미지하고도 또 관련이 있기도 한데요. 무슨 얘기냐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정서를 나타내지만 그 슬픔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슬픔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그 슬픔과 또는 자신의 혈육이 죽었을 때의 슬픔은 또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바가 좌절됐을 때의 또 슬픔, 또 이런 어떤 슬픔들은 같은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로 묶일 수는 있으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슬픔의
내용은 또 구체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작품을 볼 때는 바로 정서만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의 정서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이런 어떤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그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 상황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경우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 봤을 때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타나면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장면 속에서 뭐 주인공이나 아니면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마음이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죠.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 말고 시에서는 그것을 좀 더 나누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 단계에 여러 정보들이 조합해서 판단을 내리는 건데, 그 여러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끊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바로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지면서 접근하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시간적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언제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계절일 수도 있고요. 봄이나 여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낮이나 밤이나 낮 또는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정한 연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사실은 시인이 아까도 앞서서 얘기했지만 무엇인가 얘기를 상당히 압축적이고 은유적이고 그 다음에 또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인은 이런 시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합니다. 이런 계절적 배경이나 시간적 배경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뭐 아무 생각 없이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시간을 선택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를 볼 텐데요. 이제 어디서는 이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간적 배경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공간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이렇게 좀 확장된 어떤 넓은 공간일 수도 있고 닫혀있는 폐쇄된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시적 화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로 갈까요? 이 누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 속에 등장하고 있는 시 속의 인물이 되는데, 자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인물을 확인하시고, 그 시 속의 인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성별이라든가 남자냐 여자이냐 아니면 지위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위치, 그 사람의 어떤 위치 등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와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어떻게는 구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시적 화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적 화자가 뭐 유리창에 기대어가지고 한숨을 이렇게 쉬면서 죽은 아이의 환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정지용의 유리창이죠. 상황을 통해서 화자의 심리 상태, 이런 정서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구체적 상황을 확인하시고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던져야 됩니다. 그 왜?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시의 독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 이게 이제 태도인데요.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을 파악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모아졌을 때, 정서와 상황과 태도가 모아졌을 때 바로 이제 주제의식이다. 상황 정서 중심의 시의 주제의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대응 방식은 일종의 개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이 있지만 그 상황을 대응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즉, 그 시를 쓰는 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이렇게 닥쳐왔을 때 거기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체념하는 그런 태도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그런 어떤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그냥 외면하고 냉소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상황, 태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화자는 그런 어떤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미래를 진취적으로 이렇게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화자, 태도를 가지고 있는 화자도 있다. 그것은 바로
개별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시인의 시 경향이죠. 그런 어떤 태도가 시의 후반부에 나타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상황. 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 상황 속의 심리 상태인 정서, 그 다음에 이 정서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의 그 태도, 이 세 가지가 모여서 바로 시의 주제를 형성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